안녕하세요. 저는 구천연여고구 원군이고요. 원군은 선교라는 뜻이에요. 신당 업무를 볼 때 방문객이 오지 않을 때 저희 몸주 선녀님이 하면서 신진 문물을 받아들이셔서 선녀선녀한 옷 중에서 좀 현대적인 옷이 드레스가 마음에 드신대요. 그래서 드레스를 입고 업무를 보고 있고요. 우리 선녀님 취향이 발이 조금 드러나는 게 야하고 천박하다고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게 좀 취향이신데 발은 되게 가려지는 걸 좋아하시고, 원래 뭐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아들 낳고 나면은 여자들이 그냥 뭐 젖꼭지 내놓고 위에는 다 까고 다니셨잖아요. 그게 뭐 위에는 뭐 야한지 모르겠대요. 움직이기만 좀 불편하고 덥고 그렇다고 드레스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비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비방법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구술할 수도 있고 치성을 할 수도 있고 뭐 부적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무당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뭔가를 하면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천지신명을 모시고 산신을 모시거든요. 그러니까 천지신명이라는 거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에 순응을 하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산의 기운을 또 따르는데, 산신이라는 것과 산의 기운은 이승 그 자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도 있고 땅의 기운을 활용할 수 있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복도 있고 천복도 있고, 그렇지만 산은 이승의 것이잖아요. 하늘도 땅도 아닌 그 중간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우리는 산신을 믿기 때문에 그거는 생명력을 믿고 인간을 이제 생명체로 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되고, 근데 그게 나비효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비효과라는 것은 지구 반대편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지구 또 다른 반대편에는 태풍이 불고 그런 거를 의미하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사소한 걸로 굉장히 크게 바뀌는 건데, 그렇게 운기를 움직이는 게 비방법이에요. 근데 흔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차를 하고 나면은 세차장에서 나오면은 비가 와요. 세차를 딱 하고 주차장에다 갖다 놓으면 비가 오고, 그리고 우산을 갖고 나가면은 비가 안 오고, 우산을 안 갖고 나가면은 비가 오고. 그러니까 일기예보가 뭐 70% 80% 그럴 때에도 그런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운동선수들이 같은 게 있으시잖아요. 야구 선수들이 뭐 이렇게 뭐 코를 만지고 나서 뭐 공을 던진다던가 각자 자기만의 징크스 같은 자기가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그게 미신이 아니라요. 무속을 미신이라고 하지만 지금 과학 수준으로 증명할 수 없을 뿐이지 다 언젠간 나중에는 과학으로 밝혀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과학으로 까면 깔수록 무속이 미신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까면 깔수록 무속이 신빙성 있다고 그런 증거들이 나오잖아요. 과학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이제 무당 입장에서 무속은 지금 시점의 과학이 아니라 한 500년을 최소 500년 앞서가 있는 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으로 다 설명도 안 되는데 그래도 이해 정도는 하실 수 있게 지금 과학에 빗대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비방법이라는 거는, 비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일단은 저축이 잘 안 되시거나 돈이 자꾸 새어나가거나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 그릇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비싸기 때문에 돈이 비싼 것보다 방법을 한 가지로 새로운 통장을 하나 만드셔서 통장에 자동이체가 아니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그 새로운 통장에, 그 새로운 통장은 그러니까 저축 통장이 되는 거죠. 그 새로운 저축 통장에다가 자기가 쓰고 있는 통장에서 매일 굉장히 소액을 이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한테 맞는 숫자 이런 것도 있지만 1원도 충분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원이라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안 빠지고 이체를 해서 그 저축을 하잖아요. 1원 저축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3년 정도를 보고 하시면은 저축이 원하는 액수로 저축 통장들이 관리가 되기 시작해요. 뭐 적금 통장을 안 깨게 되고 저축 통장을 관리를 잘하게 되고 돈이 새어나가지 않게, 돈이 발달리지 않게 그런 그릇이 되는데요. 근데 그 새로 만든 저축 통장은 거기서 이제 3년 동안 돈을 빼시면 안 되고요. 뭐 하루도 빼먹지 않고 밤 12시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날 안에 소액이라도 적은 돈을 계속 저축을 하셔야 돼요. 이 새로운 통장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쓰고 있는 막 통장 있잖아요. 편하게 쓰는 통장. 이 새로운 통장은 적금 통장이나 예금 통장처럼 3년 동안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쓰고 있는 편한 통장에서 매일 밤 12시가 되기 전에 생각이 날 때 시간을 정해두면 좋고요. 뭐 1원이든 뭐 300원이든 1000원이든 3000원이든 이렇게 금액 상관없이 매일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롭게 만든 통장은 3년이 되기 전에 절대로 돈을 빼면 안 돼요. 이거는 묶어두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3년 동안 안 빠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상위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걸 하면서 지구력도 길러지고 뭐 이유를 대자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이거를 해가지고 손님들 중에서 새 나가는 돈이 줄지 않으신 분이나 저축 통장들이 관리가 안 되신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있게 말씀드린 비방법이고, 이거는 우리 선녀님 알려주신 거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대중적인데 각자마다 그 상황에 맞는 비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미신 같잖아요. 근데 그 양자역학이라는 과학의 한 부분에서 이중슬릿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저도 과학자가 아니니까 잘 설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벽에다가 뭐 빛인지 파동인지 뭘 아무튼 뭐 이렇게 쏴요. 그러면 이게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찍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짝대기 두 개를 세워놓고 이렇게 또 이거를 빛인지 파동인지를 쏘잖아요. 그러면은 태어났을 때 그렇게 두 줄이 생겨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두 줄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여러 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이 칸막이는 이렇게 두 개만 세워놨는데, 그래가지고 이 칸막이랑 이 벽 사이에다가 관찰 카메라를 설치를 하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희한하게 딱 두 줄만 생겨요. 그래가지고 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음과 양이 통한다는 건데, 한쪽이 음이면은 반대쪽은 양이라는 거고, 한쪽이 양이면은 반대쪽은 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는 과학자가 아니고요. 어려운 건 잘 모르고. 그러니까 아무튼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음인지 양인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까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찰 카메라 이중실처럼 딱 까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 사주 선생님들이 뭐 몇 살이 되면 되게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그때의 주제가 돈인 건 확실하다. 근데 그게 빚이 생길지 돈 때문에 고생을 할지 돈이 많이 생길지는 가봐야 아는 거지. 이 사람 사주가 잘 태어났다고 해서 돈이 생기고 이 사람 사주가 나쁘다고 해서 빚이 생기고 돈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기반은 순전히 이제 복이라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살았냐? 살아왔냐? 그렇지만 그 돈이 있냐 없냐, 그 있냐라는 양과 없냐라는 의미지, 그 주제가 이제 돈 말고 다른 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 문서라든지 남자라든지 자식이라든지 그런 게 되지는 않고, 물론 남자한테는 여자가 이제 돈이랑 같이 일맥상통하는 거지만, 그리고 여자한테는 또 아버지와 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돈이랑 같이 가는 거지만, 그런 거 빼고 주제가, 그 주인공의 인생의 그 시기가 주제가 돈이 된다는 거지 다른 게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주는 달력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거를 대비해야 된다, 이거를 취할 수 있다, 그거지. 이때가 낮이다 밤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지. 뭐 낮이라고 해가지고 일할 확률이 높고 밤이라고 해가지고 잠잘 확률이 많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죠.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저도 꼭 이 동영상이 정답이 아니고 이게 뭐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보시면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봐보세요. 빛의 구멍에 빛을 통과하여 입자인지 파동인지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입자란 보통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혹은 형태가 있는 물질을 입자라 한다. 반대로 파동은 소리, 물결 같은 것들을 말한다. 전자를 이중 슬릿을 쏴보는 실험을 하게 됐다. 전자는 질량도 있고 하나씩 집어들 수도 있는 입자다. 과학자들은 이중 슬릿을 통과한 전자는 같은 두 줄이 통과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단서무늬가 나타나게 됐다. 이는 하나의 특성으로 입자에서 보일 수 없는 형태이다. 이번엔 전자가 왜 간섭무늬가 나타나는지 알기 위해 이중 슬릿의 관측기를 설치했더니 입자의 형태인 두 줄이 찍힌 것이다. 이는 전자가 관측되기 전에는 파동의 형태로 평균적으로 존재하다가 관측되는 순간 어느 지점에 입자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관측되기 전이란 모든 상호작용 없는 즉 원자랑 부딪힌다거나 원자를 내놓는다거나 등 자신을 제외한 우주 전체가 알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방법이라는 거는 여기 이렇게 벽에다가 이거를 막 레이저를 쏘잖아요. 입자인지 파동인지 그런 거를 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칸막이를 두 개를 해놓고 쐈잖아요. 근데 이 칸막이를 두 개를 해놓고 쏘면은 이게 딱 두 줄이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여러 줄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칸막이 두 개랑 이거 거리 사이에 한 여기 중간 지점에다가 관찰 카메라를 해서 관찰자를 세워놓으면은 감시당하는 줄 알고 이것들이 딱 이렇게 두 줄로 간다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카메라가 뭐 작동을 해서 이게 입자인지 파동인지 그런 거라니까, 뭐 카메라도 뭐 물질이어가지고 뭐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 그러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뭐 된다고 하더라도 뭐 상관없이, 일단 무당인 제가 아는 거는, 저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보고 느끼고 우리 선생님이 저인 제자한테 알려주신 그거대로 알려드리는 거는, 이게 뭐 과학이 뭐 한 100년 있다가 뭐 바뀐다 그래도 이 무당이라는 거는 한 5, 600년 앞서 나가는 과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시행착오일 수도 이 말이 맞을 텐데, 그 관찰자를
세우는 게 비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에너지가 막 이렇게 분산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떤 거냐면, 그 초등학교 때 이렇게 그 까만 도화지를 이렇게 놓고, 이 돋보기 있잖아요. 돋보기로 햇볕에 비춰가지고 이거 태우는 거 해봤잖아요. 근데 그 태우는 거, 그게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태우잖아요. 근데 이게 흔들리지 말고 이 초점을 딱 맞춰서 이 에너지를 이 햇볕을 모아서 이게 딱 타잖아요. 구멍이 뚫리잖아요. 그건데 모든 거는 다 레이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 받으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 레이저가 에너지란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에너지를 바꾸면은 에너지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많잖아요. 얼음에다가 물이 얼음으로 어는데 그 얼음을 이렇게 예쁘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을 하고 얼리면은 얼음 그 결정체가 현미경을 봤을 때 이렇게 눈 꼭 감고 예쁜데 막 이게 온갖 싫은 말을 퍼부으면은 그게 막 아주 막 보기 싫은 그런 결정체라는 거죠. 눈꽃 모양이 아니라. 그렇게 다 에너지라는 거죠. 근데 그 에너지가 이 뭉득한 에너지가 아니라 그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 받을 때 그 파장을 딱 맞추잖아요. 그것처럼 이 돋보기로 이 종이를 태울 때 햇볕을 딱 맞추듯이 이 비방법이라는 거는 염 있잖아요. 사념할 땐 염. 근데 그게 죽을 쌓여가지고 죽은 에너지가 아니라 이렇게 막, 생각 쌓여가지고 이 생각의 에너지를 딱 한 군데로 모아서 조사를 하면 그 레이저처럼 작동이 되는데, 이게 무당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으니까, 그게 되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이거를 하면서 이게 되고 있다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건 막 막무가내로 믿고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요. 의지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야구선수들이 공을 던질 때 뭐 누구는 계속 코를 한번 만지고 공을 던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만들어낸 징크스이기도 하지만 마법 테크닉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그 로직을 설정하는 거는 그 레이저처럼 레이저를 피부과 원장님이 이렇게 파장을 맞춰가지고 기미에는 이 레이저, 뭐 이렇게 점에는 이 레이저 해가지고 파장을 딱 맞춰서 그걸 하듯이 그 코를 만지는 게 이게 잘 되기 위해서 딱 그 주파수를 맞추는 거죠, 에너지의 파장을. 응? 그게 막 의지로 진짜 잘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거 하면은 그게 딱 이렇게 그렇게 딱 잘 던지는 걸로 파장이 맞아지는 그 자기가 이렇게 넘의 그 생각 에너지를 이렇게 그렇게 되게끔 하는 거죠. 나 이거 잘해야 돼 하면 잘 안 되거든요. 조금 힘을 빼면서 나는 잘했다 이렇게 믿으면 잘 되는데 그렇게 믿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식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작동시키는 게 아니라 무의식인 영혼을 작동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빙산의 일각이에요. 의식은 이렇게 빙산의 일각이고 의지는 빙산의 일각이고 이 무의식과 영혼이 이 거대한 에너지거든요. 근데 이 무의식을 딱 작동시켜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 무의식은 한 번에 바뀌지 않고 무의식과 의식은 계속 주고받는 관계라서 의식에서 안 된다 해도 무의식에서 안 되고 또 무의식에서 안 된다고 해도 의식에서 또 이게 현실로 되게 되지가 않아요. 무의식에서 안 된다고 해도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도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거는 또 다음번에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건 이제 점을 봤을 때 어떻게 되고 점을 왜 보는지 그런 거랑도 또 관련 있는 얘기라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비방법은 하면서 이게 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운동선수가 이렇게 나 이렇게 왼쪽 팔을 만지고 뭐 이렇게 야구선수가 공을 던지면은 이 공이 잘 던져져 이런 그렇게 설정하는 거? 그런 믿음? 그거고 이제 또 그게 이제 양으로 작동하면 그런 마법 테크닉이 되는 거고 마법 테크닉이라고 그렇게 거창하게 할 거보다는 이 에너지에 파장을 맞춰주는 거죠. 레이저를 피부과 선생님들이 파장을 맞추듯이 이 기미에는 이 레이저, 이 점에는 이 레이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게 나쁘게 작동하면은 음으로 되면은 징크스가 되는 거고요. 오늘 알려드린 비방법은 그 저축하는 그게 단순히 저축이 아니라 이거를 하면서 나는 돈에서 자유로워지고 돈이 나를 좋아하게 되고 돈이 나를 믿게 되고 내가 돈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진다고 그 마음가짐을 설정을 하고 매일 그렇게 이체하는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지구력이나 기타 등등 이제 주역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통장을 이제 깨지 않고 쓰지 않고 그 돈이 이제 안전하게끔 그 돈한테도 여기가 이제 그릇이다라고 설정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아무튼 설명하자면 계속 길어지고요. 그래서 그런 비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이거는 굉장히 노멀한 거고 대중적인 거지만, 우리 선녀님과 제가 이제 같이 점을 봐서 손님들한테 드리는 비방법은 그런 원리라는 거지, 미신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노력이 들어가는데, 그럼 노력하면 되지 점을 뭐하러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 쓸데없는 노력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노력이라는 게 뭐 100살까지 사는 게 아니라 2000살까지 살면은 시간이 무한하면은 모든 노력을 다 해봐도 되겠죠. 근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10의 노력을 해서 100의 결과가 만들어지게끔 해야 되는데, 1000의 노력을 해서 1의 결과가 만들어지게끔 하니까, 우리 선녀님은 이 10의 노력을 해서 100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알려주는 건데, 이게 이런 단순한 비방법이 아니라 무수히 많아요. 이게 전략 전술과도 연결된 거고 그런 건데,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는 이 유튜브에서 비방법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비방법이 뭔지를 알고 행하셔야 되니까.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